무엇이 원인인지 정확히 규명이 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그 무엇보다 앞서서 4살, 5살 어린아이가 하루에 9시간 이상 고통스러운 투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과 또 맥도날드 측의 주장을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또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피해자 어머니 측의 주장입니다. 피해자 측 햄버거병 의심 근거. 첫 번째, 햄버거를 섭취한 지 2시간, 3시간 만에 어린아이가 복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 햄버거, 분쇄육 패티죠.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섭취 안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아이가 활발하고 건강했다. 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티 간 간격이 높은 경우나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패티가 익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맥도날드 역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잘 패티를 익히라고 교육하고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패티가 안 익는 사례도 있기 때문 아닌가. 피해자 측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맥도날드 측의 이 주장에 대한 해명과 주장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패티 덜 익는 것 가능하다. 드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일에는 의심스러운 요소가 없었다. 그리고요. 당일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이 됐고 불고기 버거 312개가 판매됐지만 이상이 접수된 건은 없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패티 10,000장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요. 한 기계에 8에서 9개의 패티를 굽게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 개의 패티만 안 익을 수는 없다. 김병민 박사님,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일단은 검찰에 고소가 된 사건이고요. 결국 이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갖고 사건의 진실이 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도 우리나라에서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갖고선 이 아이가 먹은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아이의 가족도 함께 먹었는데 결국 배탈이 나서 같이 설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도날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불고기 버거 312개가 판매됐지만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패티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구워졌지만 이거는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불고기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거고 이 불고기병에 걸렸다는 게 해외의 사례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도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굉장히 중요병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처음 일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원인을 분명하게 좀 규명하는 일,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감염내과의의 엄중식 교수, 물론 여러 전문의 중에 한 명이지만 엄중희 감염내과의 교수는 과연 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들어보시죠. 덜 익혀진 고기에 오염이 되어 있는 병원성 대장균이 주범입니다. 도축 과정에서 고기를 특히 가공육 같은 거를 만들 때 분쇄육 이런 걸 만들 때 균주가 오염이 되면 그게 스테이크건 육회건 어떤 형태로도 만들더라도 충분히 익히거나 삶거나 굽지 않으면 감염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또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던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정성희 위원님, 지금 엄중식 전문의가 이 고기 특히 스테이크보다는 햄버거의 패티 같은 경우 대규모 이제 분쇄육인데 잘 익지 않으면 그 대장균의 숙주 활동 때문에 어떤 그 같은 독성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병될 수 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의 어떤 균에 의한 것은 거의 다 대장균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른 어떤 재료, 식재료보다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쇄육인데 이 분쇄육에는 양질의 어떤 그
고기, 소고기류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잡육을 많이 섞고 내장도 섞죠. 이제 그런 거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 처리 과정에서 소독은 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대장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장균 다 아시겠지만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잘 익히지 않았을 때 이제 저렇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외국 사례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그 맥도날드 층에서도 방어권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식약청 당시 다음 날 조사를 나갔을 때 이상 없음 판결은 내려졌어요. 그렇지만은 저것은 그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의료진까지 포함한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피의자 측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사진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4살, 5살짜리 여아가 신장이 90% 손상이 돼서 이 투석을 한다라는 이 통증과 고통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들 사이에서 햄버거 포비아, 공포증까지 시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보도되기도 하더군요. 그렇죠. 원래 이제 햄버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 과거에 슈퍼사이즈미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불량식품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니까 맥도날드에서는 해피밀 세트, 이번에 아이가 먹은 것도 해피밀 세트입니다. 장난감을 주는. 장난감을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유도하고 또 저가의 아이스크림, 또 고품질의 그 커피 이런 식으로 미끼 상품을 통해서 가족이나 여성이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스트푸드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가보면은 이게 불량식품이다, 패스트푸드점이다 이런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고 많은 가족들이 와서 즐겁게 식사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르는 품질 관리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런 사고가 있었고요.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고지했어야 된다. 고지했어야 된다. 예, 이런 그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제품에는 이런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를 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를 거부감 없이 가서 먹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런 나이에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공분이나 어떤 슬픔이 굉장합니다 지금. 저 패티에 어떤 고기가 몇 % 들어가 있는지 식품 원재료에 대한 고지도 더 나아가서 사실은 투명하게 고지가 돼야 해요. 그런데 매장에는 패티에 어떤 재료 들어가 있는지 그 비율하고 고지가 잘 안 돼 있고 본사 측에서만 알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햄버거병 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외국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35년 전부터 보고가 됐던 일명 햄버거병. 1982년 미국 오리건주, 미시건주에서는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에게 HUS가 집단 발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1982년부터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에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건주 사례로 붙게 됐습니다. 1983년 캐나다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햄버거 패티 때문이었는지는 그때 당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93년 미국 한 패스트푸드의 쇠고기 패티를 먹은 732명이 HUS에 동시에 감염이 됩니다. 당시 10세 미만의 아동 4명이 사망하고 178명이 신장과 뇌 손상 등의 질병을 앓았습니다. 이때 미국에서의 이 사건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집단 소송까지 있었고 아마 이 기업에서 대규모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만 우리의 패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때도 2007년 미국 냉동 햄버거 패티를 먹은 한 명이 식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햄버거병이 발병했던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문제 검찰에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배당됐습니까?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됐는데요. 예. 이 형사 2부는 지난해 그 가습기 살균 피해 예. 그거를 이제 수사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팀이 맡았군요. 예. 어쨌든 이 인과관계에 관해서 이제 그 맥도날드 측에서는 한 번에 패티 구울 때 7, 8장 이렇게 같이 굽기 때문에 한 장만 이상할 경우가 거의 그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7, 8개씩 같이 굽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게 불고기 버거를 몇 명이 주문했느냐에 따라서 뭐 하나만 구웠을 수도 있고 두세 개 구웠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먹었던 지금 가족들이 지금 설사를 했다, 실제로 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전후 사정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 학부모가 이제 아동 부모가 고소하면서 동시에 그 CCTV에 관련돼 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CCTV에 나타난 그 직원이 실제로 패티 몇 개를 굽고 있는지 어떻게 냉동실에서 제대로 꺼내와서 제대로 해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CCTV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